희뿌연 기억 속 그곳을 찾아가는 길은 꽤 험난합니다. 산길을 한참이나 달려 맞닥뜨린 건 물이 불어난 작은 개울. 사람들 기억 속 그곳은 이 개울 너머 있습니다. 이 카메라 잘 잡으세요. 한 번에 팍 올라가야 돼서. 험난한 난관 하나를 넘어서자 다시 숲길이 시작됩니다.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듯 고즈넉한 길. 어렵사리 도착한 숲속에서 제작진을 맞이한 건 오래전에 버려진 듯한 낡은 집 한 채입니다. 싱그러운 주위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폐가. 비바람을 막아주었을 지붕은 무너졌고 외벽 역시 손상됐는데요. 얼마나 오랜 세월 홀로 이곳에 있었던 건지 온전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와서 봤을 적에는 거의 한 30년 됐죠. 30여 년 전에도 있었다는 건물은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지 못한 듯한데요. 과연 어떤 곳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발 더 다가가자 외부인의 침입을 막으려는 듯 온몸으로 거부하는 건물. 이게 완전 미끄러졌어. 얼마나 오랜 시간 방치된 걸까? 건물 내부 역시 성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건물 뒤편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은데요. 창문으로 들여다본 내부에는 이렇다 할 삶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사람이 떠나버린 집.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굳이 시골이 다 그래요 지금. 빈집들 많잖아. 빈집 엄청 많고. 우리는 집 안 갔다. 일본 시간이에요, 그러면. 일본식 같은 일본 시간이야. 가락식으로 해가지고 한옥마당 지어놨잖아요. 이 일본식 건축물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적산가옥은 아닐까 하는 추측. 100년도 넘었다는 이 적산가옥과 숲속 폐가 얼핏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과연 이 집은 적산가옥이었던 걸까요? 얼핏 전체의 모양만 보면은 여전히 적산가옥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독특한 것은 지붕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건물에 비해서. 일본은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지붕 속에 다락방 같은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지붕의 경사나 규모로 보면은 이건 서양식 건물, 서양의 유럽형의 건물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나죠. 지붕의 형태나 경사도로 봤을 때 이런 유럽형 건물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 지어진 건물인 걸까요? 이 집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주변을 탐문하던 중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갖춘 숨겨진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오래전 신었을 법한 낡은 고무신 한 짝, 그리고 낡은 어린이 신발인데요. 이곳에 다복한 가족이 살았던 건 아닐까? 여기에서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중학생 정도 뭐 어리고 막 다 어른도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고등학생도 있었고 원장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이 많이 살았던 흔적은 또 있습니다. 한때 비바람을 막아주었을 벽 한쪽에서 각기 다른 필체의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마을을 탐문하던 중 이곳에서 한동안 지냈다는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사 왔어요. 4학년 때부터 거기 살다가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예? 산속이야 산속. 표가원 고아원이라고. 드디어 밝혀진 건물의 정체. 바로 육아원이었던 건데요. 아이들의 흔적이 가득했던 것 역시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확인해보니 이곳은 여전히 한 사회복지재단의 소유입니다. 숲속 육아원이 폐가가 된 사연은 뭘까? 수소문 끝에 이 건물을 지었다는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의 생활관이었어요. 아이들이 자는 곳이요. 전제 고아들을 104명을 데리고 살았었어요. 전쟁통에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와 헤어져 홀로 남겨진 아이들. 당시 전쟁 고아만 10만 명이 넘었는데요. 자갈치 시장을 나가봤어요. 팬티도 못 입고 신도 없고 양말도 없이 그냥
양쪽 손에 깡통 들고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을 두고 볼 수 없어 육아원을 세우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최애도 원장. 이곳이 아이들의 집이자 학교가 돼 농업 양잠과 같은 기술을 습득해 독립의 발판으로 삼는 공간이 되길 바란 건데요. 유럽의 그 샬레 건물을 본따서 이 집을 지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형제와 함께 살진 못해도 나름대로 이렇게 멋있는 집에서 살면은 자존감도 높아지고 여기에 들어올 때서부터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거고요. 이 집은 전쟁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던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겁니다. 10만 명의 아이들 중에서 기크대학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7,000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턱도 없이 모자라는 숫자가 7% 정도 내외 수용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에 의해서 그냥 방치되었던 것이 그 당시의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고아가 생겨났지만 보호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 숲속 육아원은 집을 잃은 아이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 셈입니다. 건물의 물리적인 형식이나 양식적 측면에서는 좀 취약하지만 당시의 사회사적인 역할이나 역사적인 의미, 이 상태를 원래 모습들의 일부를 복원하든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지만은 충분히 지방 등록문화재 정도의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숲속 육아원은 몇 차례 관련 기관 조사를 거친 뒤 그 의미를 인정받아 비지정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됐고 지금은 지역 문화재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깊은 숲속에 버려진 낡은 건물은 전쟁이 남긴 슬픈 역사의 현장이자 육아원 원장과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는데요. 육아원이 가진 역사적 의미가 오래 기억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